이게 그 준하추동 그 신사조약이라는 그 책의 그 일러두기 부분이에요. 일러두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줄여 쓰다 보니까 요 사이즈로 하다 보니까 되게 34페이지인데, 실제로 한 내용을 이제 그 책을 편집했을 때 약 한 거나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그러니까,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우리 사람들의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그 재정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성에 따른 그 적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앞부분에서 어떤 그 이론적인 차이가 크게 전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요 글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페이지 보면. 선배님, 거기 명리학은 뭐라고 해? 그 오행학이 아니라 간지학이다.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분류법이 틀린 어떤 분류법이 아니죠. 그죠? 자연의 원리를 크게 아까 나눈다면 이분법으로 한다면 양과 그 다음에 4분법으로 한다면 추나추동, 그 다음에 5분법으로 한다면은 뭐예요? 5분법으로 한다면 오행이라 했죠. 그죠? 목화, 도, 금, 수. 자, 그 다음에 5분 이후에 10분이 뭐예요? 10분이 천간이죠. 그죠? 갑을병정, 무이행신, 임계. 그 다음에 12분. 자연의 운동을 12단계로 쪼갠 것이 임묘진부터 쭉 해자축까지 이렇게 해서 12단계로 쪼개서 우리 사주명리에서 주로 이제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지체계를 이용하죠. 그죠? 간지체계. 그 다음에 10분과 12분의 그 결합된 구조가 뭐예요? 60간지죠. 그죠? 60간지. 그러니까 이 자연의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미 뭐냐면 60단계로 쪼개놨잖아요. 60단계. 그죠? 60단계로 이렇게 쪼개어서 이미 순환한다 라고 해서 이미 몇 행 60행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운동을 이렇게 뭐냐면 60단계를 이렇게 섬세하게 쪼개줬는데 도로 이걸 뭐냐면 갑을 임묘를 다 아울러서 무엇으로 처리해요? 오행적으로 목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결국 뭐냐면 저렇게 미세하게 다 분류를 해준 걸 도로 뭉퉁거려 버려서 단순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단순화의 오류. 그걸 함으로써 결국 이게 오행학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행학으로. 간지학으로 원래 간지학인데 이 갑을임묘의 어떤 작용이나 의미가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왜요? 왜 다른데요? 일단 글자가 다르니까. 그죠? 근데 왜 글자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글자를 다르게. 그 의미와 작용이 다름으로 글자를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옛사람들이 본 건 뭐예요, 그러면? 옛사람들이 뭘 보고? 자연에 드러난 자연의 현상이죠, 현상. 그죠? 그 현상 중에서 어떤 측면으로? 변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관찰했을 때에 뭐가요? 아, 이런 정도의 운동 단계를 자연이 거치고 있더라. 그래서 뭐냐면 만세력에 오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갑자을축이 나와요, 목화토금수가 나와요? 갑자을축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뭐냐면 오행의 논리에 걸려가지고 오행은 뭐냐, 크게 분류하자면 5단계로 쪼갤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그 사주 명리학의 어떤 학술 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부터 제일 크게 그 왜곡을 만들어 놓냐면 적천수부터예요. 적천수. 여러분 적천수 보셨죠? 적천수에서 오행대희, 오행의 큰 어떤 그 뜻과 의미와 어긋난 것은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보면 적천수 끝이 뭐냐?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적천수가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막 죽고 마르고 닳도록 본다. 그걸 무슨 또 썸머리를 하고 특수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백날 해보라 이거지. 대전제가 뭐냐면 간지학을 모르고 오행학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체를 우리 다루는 한의학 이런 데서는 크게 어떤 그 기운의 방향성, 기능 이걸 보아서 그 속성을 오행 정도로 분류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행으로 분류해놨지만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작용, 기질 이런 것들은 이 정도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분류를 다 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절기상으로 뭐예요? 여기에 12분에서 우리가 보통 12 절을 우리 주로 기준에 쓰죠. 명리에서는 그죠? 쓰는데 기를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24절기가 되죠, 그죠? 24절기로 24개로 나눌 수 있고 또 이걸 또 좀 더 나누면 어떻게 해요? 72 후라는 말이 나오죠. 후. 이게 그 명리정종 같은 책 보면은 5일씩 끊어가지고 72후를 나누죠. 그렇게 단위는 만들기 나름이다. 이거를 얼마나 더 등분을 해서 더 쪼개느냐. 쪼개는 차이만 있을 뿐 단위는 만들기 나름인데 12단계 정도로만 쪼개어도 다른 기운끼리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작용의 어떤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운, 지지의 대운이 흘러갈 때 인대운이 들어온다. 인도에 들어올 때 인의 어떤 초입 부분에 이루어지는 운하고 인의 끝부분에 이루어지는 운하고 소하고 말하고 그 기운의 작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계절적인 어떤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초봄은 뭐예요? 이게 축에서 빠져나온 즉 늦겨울에서 봄으로 막 들어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어떤 변화의 양상.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봄이 진행돼 가지고 곧 뭐예요? 묘월로 들어가기 직전의 인목의 그 작용이라는 것이 같냐 다르냐.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리고 인하고 묘하고도 작용이 다르니까 글자를 만들어놨죠.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뭉퉁거려서 하는 습관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이 더 힘든 이유가 저걸 보는 순간에 막 그냥 갑목이 어쩌고 묘목이 어쩌고, 그래서 저는 아예 못 붙이게 해요. 그냥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인이면 인, 묘면 묘, 이걸 다 따로 거기다 목자를 붙이지 말고 글자 자체를 그냥 익혀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뭐냐면 이제 실제로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하고 섬세한 감정을 해나갈 때 명확하게 갑과 을과 인과 묘의 어떤 작용력이 어떻게 다 다르냐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빨리 이 간지학으로 좀 돌아오라, 간지학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간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 표현이라고 그러죠. 간지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인과 묘가 뭐냐면 운동 단위라 했죠. 운동 단위. 운동의 패턴 단위다. 운동의 그 패턴 단위에 해당하므로 결국은 이제 인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목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목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단순하게 양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속성에 매몰돼서도 안 됩니다. 이거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쓰지만, 여기에 의미를 다 매몰되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하는 속성이 목으로서의 속성, 양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범을 관찰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기운이나 동작이 많이 이루어진 동물을 배속해 놓은 거니까 범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이게 인월, 우리 인월의 즉 입춘 이후에 다음 그 경치까지 이렇게 자연에 이루어지는 변화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그냥 정월 달에 그 등산을 다니면 저절로 인묘진 사오를 다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이 생긴 모양 상모로 보면은 예쁜 기운이 많을 것 같아요. 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산에 춘산에 초목이 다 새로워지는데 가장 화려해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예쁘다. 이걸 구별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동작, 작용 이런 것들을 계속 뭐냐면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원래 의미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찾아오고 이게 요걸 갖다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이 가불병정은 그냥 책 덮으면 없어지고 책 열면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풍수의 그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자산, 서자서입니다. 서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은 책대로 놀고 있고 산은 늘 그 자리에 지 꼬라지로 있고. 그러니까 책 볼 때는 뭐냐면 딱 명리책을 보면 옛날 고전 클래식 보면 즐겁다니까요. 보면 이래서 이게 잘 나갔구나. 또 용신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가지고 정작 실관을 할 때 되면 실관을 하고 있다 이거. 닮은 꼴이 별로 안 와요. 닮은 꼴이. 그러니까 고전에 나와 있는 샘플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샘플이다. 이 샘플들이 잘된 놈만 나와 있는 거죠. 잘된 놈만 나와 있으니까 결국 그 잘된 놈들이 별로 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잘돼 있는 사람은 뭐냐면 소위 격용으로 친다면 성격이 돼 있잖아요. 성격된 사람은 자기 오늘 하루의 일진을 자기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공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자,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의 운세를 자기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점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좀 칠 필요가 없으니까 물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2번, 3번 물을 일이 없는 거죠. 자기가 뭐 크게 뭐 진급을 하든지 이동을 하든지 또 뭐 선출직으로 뭔가 방향을 바꾸든지 이런 시점이 아니면 그럼 자기는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냐면 성격이 안 되고 어떤 격. 그러니까 합격들이 대부분 뭐냐면 물을 오는 게 95% 이상입니다. 이 95%를 처리할 논리가 필요하다. 처리할 논리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고전책에 많이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이제 한참 제가 이제 고전하고 막 현대하고 막 믹스된 형태로 막 일을 할 때 89년도인데 그때 뭐냐면 성격이 왔다 이러면 아이고 이것도 오늘 거저 먹는 날이네 이러면서 손 가만히 있으셔요. 조용히 써주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왜냐면 책에 이미 이미 시험을 먼저 쳤잖아요. 시험 문제 받고 답 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로 가뭄에 콩난다. 대부분 다 뭐냐면 이게 깨져가지고. 이거 깨진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뱅뱅뱅뱅 막 이거 해보고 뭐 비밀 노트 막 보고 그죠. 니만 알아라 해가지고 막
예? 진짜 다른 사람 보여주면 안 된다. 예? 비싼 건데 진짜 니한테만 내가 이렇게 주는 거다. 그런 거 구해다니고 막 예? 비전 찾으러 다니고. 예. 결국 뭐냐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아예 그냥 이 학문을 때려치우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역을 쓰자. 예. 이렇게 해보니까 명리를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큰 틀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이 명리를 발통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자연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결국 간지로 돌아와라는 거죠. 간지로. 그래서 그 간지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보면 거기에 내용 나왔으니까 그 시간 나실 때 보시기로 하고 제가 실전에 적용해서 쓸 때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이걸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바꿔줘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데 일단 이 글자를 무조건 다 다르다라고 처음부터 딱 대전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대전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간에 무일주가 갑을 관으로 쓰고 있는 경우, 무일주가 을을 관으로 쓰고 있는 경우, 무일주가 인을 쓰고 있는 경우, 그 다음 무일주가 묘를 쓰고 있는 경우. 저게 뭐냐면 실제 사는 삶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르겠냐?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준이나 안목이 필요한데 크게 보면 이 천간에 있는 것은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지장간을 다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명이다, 명. 그 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실이다. 이렇게 명과 실의 어떤 차이점을 천간의 속성, 지지의 속성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간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늘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뭐냐면 우리 별 전체가 움직인다 하면은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각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 별과 별의 각도. 그 다음에 실은 뭐냐면 그게 현실에 드러난 것. 그러니까 천간이 왜 10개예요? 천간이 왜 10개입니까? 아니 10단계로 나눴다고 아까 시험 쳤는데 10분 했으니까 오늘 자꾸 개념 잡느라고 지금 자꾸 10단계로 나눴다 했잖아요. 10단계로. 근데 지지는 뭐예요? 12단계 그죠? 근데 왜 나눴을까? 지지에 2개를 더 붙인 이유는 뭐예요? 2개가 빠지면 이렇게 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서 아니면 뭐 보너스로 2개 더였어요. 덤으로 2개 더 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분류하다 보니까 12개 됐는데 이게 어디서 왜곡이 오느냐면 이 지축이 똑바로 서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태양과 우리가 지구와의 거리 또는 이루는 각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거리만 생각했을 때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각도는 같잖아요, 각도는 같은데 뭐예요? 여기 이루어지는 어떤 계절은 같아요, 달라요? 계절은 다르죠, 그죠? 계절은
왜 이게 지축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죠? 지축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우리 뭐, 이 고등학교 이게 무슨 지구과학 시간 같은데, 아시죠? 그죠? 태양에 도달할 때, 무엇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고, 그것이 뭐냐면 햇빛의 양이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온도 변화가 결국 계절을 만들게 되고, 그죠? 계절 단위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각도로 친 다음에 각도가 같아도, 땅은 뭐예요? 두 종류가 생기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놈끼리 이루어지는 각도로 친다면, 같다 하더라도, 땅에 형성되는 계절은 뭐예요? 그죠? 또 두 개가 반대 계절을 형성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천간은 무하고 기가 있는데 지지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각도는 두 종류라도, 그죠? 땅의 현실은 뭐예요? 네 가지의 어떤 형태로 드러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추상적 조건. 지지는 뭐냐면 현실을 말해요. 현실 또는 현상. 그게 이걸 이제 쭉 확장하면 우리가 이념이나 생각이 되겠죠, 그죠? 생각.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기가 행동.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산물들이 이 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천간에만 있고 지지의 세력이 없는 것을 유명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없을무, 유명무실, 순 말뿐이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저 사람 말밖에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명실상부, 명실공히, 명실공히. 그게 이름에 걸맞는 무엇이, 실력 행사, 실질적인 힘 이런 것을 발휘하는 걸 명실상부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없을무를 붙여서 무명, 그죠? 무명. 무명이지만 뭐예요? 알콩달콩 실속 최고. 그죠? 그 다음에 유명무실이 또 뭐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명조를 우리 여명이라 했을 때, 여자의 운명이라 했을 때, 이게 격용론 습관된 사람들은, 야, 무슨 용신도 없는데 무슨 저런 논리를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자기가 짝집어 쓰고 있는, 말 그대로 갑과 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행적 생각 관계로 보면 반대죠, 그죠? 그래, 반대로 이게 짝이단 말이에요, 짝. 그러니까, 우리 생각 관계에 있는 것이 다 이게 짝이죠, 짝. 그죠? 이렇게 짝이잖아요, 짝. 목과 금토가 짝이다. 맞아요. 화하고 금하고, 금수가 짝이다, 이 짝. 그게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 관계인데, 이 음양관계가 와야 뭐냐면 무엇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발생하죠. 움직임. 즉 우리가 얼음을 여기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이 얼음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왜요? 예? 왜 녹아요? 그 온도에 의해서 그러죠. 자기는 어떤 기운? 차가운 거죠. 외부는 뭐예요? 더운 기운이죠. 그 음양관계죠. 그러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만약 얼음을 얼음 창고에 넣으면 그렇게 음이 무엇을 만났으니 다시 음을 거듭 만났으니 뭐가요?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음양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걸 통한 어떤 적극적인 그 운동성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저걸 우리가 육신에서 뭐라 그래요? 관이라고 하죠, 관. 음양의 편중성이 있으면 치우쳤으므로 편관. 그죠?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정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편관, 정관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전제해 두고,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배우자를 맞이하면 이 배우자가 뭐예요? 명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공직을 가는 사람이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을 추구하죠, 그죠? 자, 근데 작용은 요놈은 정관이고 요놈은 편관인데 누가 대형의 일을 벌릴 것이다. 누가 더 사업적으로 변화가 많거나 그 결과가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범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파워풀,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자기가 깨물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있는 산에 호랑이가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가져요? 자기가 호랑이를 대적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호랑이가 뒷산에 자주 출몰하는 하는 사람은 뭐냐? 하다못해 삽자루라도 하나 항상 옆에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팔자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는 결국 그것과의 관계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범의 능력을 자기도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냐? 그 사람 팔자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물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구도를 쭉 제가 실관하고 매칭을 하면서 제가 해드리려고 하니까 논리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분이라는 거예요, 분.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관성을 쓰고 있는 모양새의 분수, 우리 소위 분수라고 하죠. 분수를 지킨다 또는 분수를 따른다는 거죠. 따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패턴이 쉽게 이렇게 크게 운에서 훼손되지 않고 있을 때, 그 모양대로 살면, 그게 이게 뭐냐면, 팔자라는 게 뭐냐면 설계도모예요, 설계도모. 그 다음에 팔자라는 설계도면이 그 사람이 현실에 드러나는 건 조금씩 차이 나요. 차이 나는데 무엇의 기준이냐면 여기 분이라는 거죠, 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어정쩡할 때 장사나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났다면 그 남편의 어떤 사회적인 번영의 굴곡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 사람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남편과 살고 있다면 시운 따라 변화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게 매몰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격용론, 이게 물론 이론에서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여러분이 격용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게 희기론은 희기론. 이게 격용을 잡는 그 어떤 목적이 뭐냐면 언제 운이 좋으냐, 언제 운이 나쁘냐, 이런 식으로 운의 그 호불호,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한 구도로서만 팔자를 자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구도를 여러분이 바꿀 필요가 있다. 만사형통이 없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이 옛날에 먹혔냐 이야기했잖아요. 승관발제, 벼슬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뭐 주도할 수 있든지 사회적으로 보상을 이룰 수 있는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음역이 다르다. 그래서 전부 다 이 희기론에 의해서 팔자해석을 하니까 좋으냐 나쁘냐, 운 좋다.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그런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희기론 격용을 잡아서 희기론을 잡는 그 궁극적인 어떤 틀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처음에 뭐냐면 이 격부터 제대로 관찰해라. 제대로 관찰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갑을 관성으로 쓰고 있구나. 을을 관성으로 쓰고 있구나. 인을 관성으로 쓰고 있구나. 묘를 관성으로 쓰고 있구나.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작용이. 이것도 하나의 격이라니까. 우리가 월에서 일반적으로 월지가 그 사람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로 봐서 주로 뭐냐면 격을 취해오는 일반적인 틀로 삼는 것이지. 뒤에 가면 여러분들 그 격용 공부하면 뒤에 특수격 이런 거 배워요? 안 보여요? 외격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면 거기는 뭘로 취해요? 월지로 취해요? 다른 걸로 취해요? 다른 걸 취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다 하면 무조건 달부터 봐야 돼. 3월 달에 묵으니까. 그게 뭐냐면 격용 해설하는 그 고전들의 가장 막 전형적인 틀이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자 해석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하고도 뭐냐면 말 그대로 격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그 조건이나 제한성을 주는 제한. 그 조건이나 제한성을 부여하는 것은 다 격이다 이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어떤 방향이나 방법론만 차이 나는데 이제 그 격용론으로 하시려면 여러분이 그 파격을 많이 연구해야 해요. 파격. 근데 이 파격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나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파격도 뭐예요? 찬물도 뭐가 있다? 예? 위아래가 있겠네. 파격도 뭐가 있다? 급수가 있다. 예. 급수가 있다니까요. 파격도. 예. 심하게 깨진 놈, 적게 깨진 놈, 실기스만 난 놈, 그죠? 예.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글자를 짝지어서 간을 쓰고 있구나에 자, 한 글자로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샘플 하나 가지고. 자, 이런 구분하겠는데, 자, 이놈은 축 맞아서 바뀌어. 그 다음에, 요놈은 원진 맞아 바뀌어. 그 다음에, 요놈은 혼잡되어 바뀌어. 바뀌어 맞죠? 그 다음에, 요놈은 공막 맞아 바뀌어. 박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느 놈이 더 잘 나가는 놈인지 구분 안 되죠? 어느 놈이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이걸 박격이 훨씬 뭐예요? 성격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 쓰지 않은 것도 많죠? 쓰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지지중복의 박격들. 이 묘가 이게 다시 드러나도 박격이단 말이에요. 이게 묘가 거듭 드러나도. 뭐 기타 하여튼 뭐 박격의 형태를 중복이 먹이면 전부 다 박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격이 매우 드물죠. 그럼 그때 그 박격이 된 어떤 모양새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공망 박격이에요. 공망의 박격. 자, 관이 공망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이 공망되었다. 공망을 다 기본적으로 일반적 개념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형태는 있으나 작용이 거의 없는 것. 그래서 억지로 채워넣지만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 자,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 들어간다 칩시다. 제가 들어가서 남들보다 힘들게 들어갈 것이다, 쉽게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직장에서 일정 세월 동안 어떤 보상을 받더라도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무슨 운이 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니라니까. 무슨 운이? 이게 뭐냐면 딸기 모종을 심으면 딸기 씨앗에서는 뭐 나오든지 모종에서 나오든지. 자, 모종을 키우면 뭐가 돼요? 딸기가 돼요? 호박이 돼요? 딸기가 되잖아요, 딸기가. 이게 뭐냐면 팔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의 씨앗. 설계도매래요, 설계도매.
설계 도면. 예? 근데 운위 간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절과 같은 거, 계절이 오면, 자, 겨울에 우리가 뭘 싹을 틔운다면 빨리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비록 느릴지라도 딸기는 크면 딸기가 된다, 호박이 된다. 딸기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설계, 인자를 빨리 구현할 수 있느냐, 천천히 구현할 수 있느냐 문제지. 어떤 운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게 관인 소통이 안 되고 있다가 화운이 왔으니까 이 양반이 보시에 붙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나무 인생 조지는 거예요. 나무 인생. 그리고 희귀론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이게 다른 글자는 모르겠고 일단 신약 같다. 그죠? 신약 처음 나왔죠. 이제 신약 신강. 이런 말 안 쓸 텐데. 이렇게 신약에 관이 오래 있으니 관이 강한 것과 소통하려면 뭐예요? 관이 강해서 내가 몸이 허약해지면 살중으로 보자면 살중. 관은 살로 화한다. 그죠? 살중하니 무엇을 인성으로 용한다. 그죠? 그래서 화운이 오면 보시에 붙는다. 말짱 거짓말이다. 말짱 거짓말. 그래서 말짱 거짓말을 이제 책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도면 요거는 뭐냐면 공망이다. 안에 인테리어가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를 다 채울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에는 자, 대기업이다. 이름이 많이 난 대기업이다.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다. 자, 중앙이다. 지방이다. 그 지방에 폼이 나지 않더라도 경제적 보상이 적당히 주어지긴 하는데, 자, 그 조직에 내가 안정된 모양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일정 세월만 가고 결국은 바꿀 것이다. 바꿀 것이다. 그 바꾸는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늦어지고의 차이는 뭐냐면 운의 간섭에 의해서. 운의 간섭에 의해서 좀 길어지기도 하고 좀 짧아지기는 하지만 그 설계 도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이 남자라면, 자, 요 글자를 제대로 쓸 수 없으니 뭐예요, 이게? 원숭이를 쓰겠죠, 그죠? 그럼 직장 그만두면 완전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전에서는 뭐예요? 관직이 끝난 거는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크게 나쁜 운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아니죠. 자, 여기 있는 그 지지에 있는 그 식신을 활용할 것인데, 이 지지를 뭐라 그래요? 자기 지지에 놓여 있는 가족 관계상 뭐예요? 누구 궁이에요? 아버지 궁이에요? 자식 궁이에요? 배우자 궁이에요?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럼 배우자의 어떤 힘과 능력을 무엇으로? 식신으로 쓰게 되니, 그죠? 무슨 업? 그게 처와 함께하는 처동업의 형태로.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로 만들어내거나 기르거나 먹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식신의 모양은 여러 사람이 쓰는 범용적인 것을 만드는 행위. 그 다음에 교육적인 행위. 그 다음에 식신의 행위. 먹는 걸 다루는 분야. 그 다루는 분야인데 손님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손님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에 있을 때는 그걸 관으로 해석하지만 장사나 사업을 할 때는 고객이다. 고객이 뭐에 빠져 있으니? 공망에 빠져 있잖아요. 자, 공망에 빠진 놈들 온다는, 우리 집에 공망에 빠진 놈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오는 놈이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먹는 걸 다루는데, 이 식신이라는 게 주로 먹는 거단 말이죠. 다루는데 거기에 술을 같이 판다, 안 판다? 그렇게. 정신 나간 놈들을 상대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그죠? 아니면 이제 이걸 갖다가 아주 어리고 미몽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주역 개상의 몽이죠. 산수 몽 있죠. 몽캐. 어려서 몽몽하게 잘 모른다. 그게 어려서 잘 모르는 게 자축인묘의 뭐예요? 묘가 어린 놈이죠. 어린 놈. 그죠? 그게 어린 놈을 상대하는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정신이 몰랑몰랑한 놈들이 와가지고, 해장국, 이래가 소주 한 병,
그렇게 그 생긴 그 설계의 도면에 있는 인자를 그대로 그 뜻과 의미에 부합되는 그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느냐, 가담하고 있느냐가 뭐가 된다? 판단의 틀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스타벅스 뭐 대리점을 뭐 프랜차이즈 하나 받아가지고 뭐 큰 커피숍을 하겠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요게 원진 맞은 거잖아요. 원진 맞은 거. 원진 맞은 거 뭐 이게 신묘가 원진살이죠, 그죠? 원진이라는 건 뭐냐면 꼴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꼴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기호성으로도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이제 원진이 되는 정도는 기호성이라도 주식을 바탕으로 한 기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바탕으로 한. 즉 쌀을 튀겨서 쌀과자 뻥튀기라고 하죠, 그죠? 뻥튀기 이런 식으로 주로 먹는 것에 그 꼴을 지키지 않는 모양.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호식품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을 구할 때 그런 일을 구하려고 한다고. 자, 관성의 공망에 있으니 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큰 조직하고 그 관계가 원활하다, 원활하지 못하다. 원활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조직하고 손을 잡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화운이 왔으니까 잘 될 것이다. 토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비거분에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팔자에 만들어진 뭐예요? 분. 설계 도면상 뭐냐면 미리 박혀 있는 기둥이다 말이에요. 미리 박혀 있는 기둥. 자, 이 기둥은 어때요? 지하 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므로 지하 2층까지 되어 있으므로 지상으로 최대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뭘 지으려고 한다? 10층을 지으려고 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간지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이해나 응용, 적용, 이런 것들이 능숙해지면, 이런 격용론적인 희귀 없이도 다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한참 불붙으면 그런 논리들이 뭐냐면 그 첩경책 봐보세요. 첩경책에 보면 첩경책의 1권에 보면 이렇게 사주첩경책 1권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주가 세우는 2권부터 보면 무엇 있으므로 무엇 하여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갑자기 뭐냐면 1권은 사주 기둥 세우는 거 해놓고 격용론 비슷한 그걸 풀이하기 위한 그걸 준비를 해놓고 갑자기 2권에 보면은 연입지살 하였으니 첫 구절에 그럴 거야, 타향객진 성공한다, 그죠? 갑자기 그냥 지살이 나오죠, 지살, 그죠? 그렇게 이제 갑자기 그냥 격용론적인 논리는 싹 없어지고 갑자기 이런 신살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지의 어떤 모양새도 나오고 뒤에 뭐 4권, 5권 이런 데 보면 실관에 보면은 일종의 물상이죠, 물상. 물상에 의한 막 해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뭐냐면 넘어간 이유가 뭘까? 넘어간 이유가 그분도 격용론을 가지고 공부 안 했던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수없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간지학으로 돌아오는 거죠. 간지학으로. 그래서 간지의 생긴 모양을 그대로 잘 관찰하라. 이 사람에게 부여된 조건이나 인자가 무엇인지 관찰하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처해 있는 환경 이게 지지의 인자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 경우는요, 자, 이 사람은 직장 활동을 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처음에 먼저 적용하는 게 이게 먼저 작용해요. 이게 먼저 작용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유명, 그죠?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정관이 들어갔다는 말은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왜 청강끼리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작은 조직으로, 정관의 조직으로 왔다. 그럼 거기서 편안하고 지내고 못 지내고는 이제 운의 변화 따라서 차이가 난다. 네. 보이셔요? 네.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요 경우에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고, 큰 조직이 아니라 좀 작은 조직인데, 그 중에서도 그 업계의 1위다, 2, 3위다. 꼴이 온전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업무 속성에서 무엇이, 이런 그 식신이라고 하는 인자의 간섭이 있는 분야로서의 그 조직 사회다. 자, 요건 뭐예요? 이게 충 맞았죠, 그죠? 충은요, 대부분 그 실제 팔자 해석을 해나갈 때에 요거로, 그 역마살로 취급하면 됩니다. 역마살. 역마살에, 그러니까 가만히 동일한 공간에 두 기운이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상태. 즉, 표리로. 이게 밖으로, 안으로 있든지, 아니면 움직여서 결국은 해소하든지. 이게 봄에 뭐예요? 봄에 가을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봄바람이 불면 그게 묘가 강해져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유가 크게 위축이 되거나 동요하고, 그 다음에 유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묘가 위축이 되든지 동요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런 거는 이제 충오면 묘하고 유를 뭐냐면, 선생님, 이게 금극 뭐가 아닙니까? 이거 금극, 선생님, 금극 도 몰라요. 그래서 그 목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천만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면, 가을은 어떻게 해요? 가을은 물러가요? 가만히 있어요? 물러가요. 그렇게, 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냐면, 양보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거나 떠나는 거단 말이에요. 튕겨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묘유충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라. 그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 따라서 그 어떻게 해요? 조건 따라서 이놈이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저놈이 강하게 움직이기도 한다. 이게 이놈이 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리를 지으면 저놈이 토끼가 뭐 온매 기주고 하면서 그게 크게 활동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놈이 뭘 지으면 무리를 지으면 그게 운에 의해서 뭐예요? 계속 이놈이 강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변화가 조건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걸 전제로 해놓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근데 토끼묘자와 당류자를 갖다 보는 순간 저걸 목이다 금이다라고 곧 찾고 하면 그때부터 골병이 되는 거죠. 그럼 토끼묘자를 모르겠다. 그럼 음력 2월이다 생각하시라니까요. 음력 2월에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음력 8월에 부는 바람. 그러니까 추풍이 오면 봄은 사라지는 것이고, 봄바람이 불면 가을은 사라지는. 저게 당류자가 뭐냐면, 당류자, 천간에 보면 이 병하고 신하고 이렇게 합하면 뭐가 돼요? 수가 되죠, 그죠? 왜 돼요? 그러니까 이 병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이에요? 초여름, 그죠? 초여름에 양광, 이제 드디어 뭐냐면 갑을 병정 무 양의 단계를 5단계로 봤을 때 양이 이제 충분히 뭐냐면 자기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계절로 치면 초여름에 이제는 뭐냐면 자기를 감출 수 없을 만큼 모양이 커져버린. 그리고 사람의 신체상으로 보면 가부릴 때는 뭐예요? 가부릴 때 갑은 소년 유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뭐예요? 좀 더 장성을 하는 단계. 병은 뭐냐면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린 놈은 무슨 소년? 어른이 되기 전에 무슨 소년이라고 앞에 무슨 색깔을 붙여요? 적소년. 그러니까 청이 뭐예요? 이 청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목의 기운이 활발해서, 그죠? 자기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보니까 청색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어린 것에서 결국은 자기 모양을 갖춰가는 초기 단계 운동이 이루어질 때 이게 그래서 청년, 그죠? 근데 병에 이른다는 가불병정이 사람의 어떤 신체 성장으로 본다면 병은 뭐냐면 어깨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놈은 이제 내가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닐 수 없이 지 개성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죠? 그냥 여러분 태양이라 합시다. 그냥 복잡하니까 태양. 태양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태양지기라고 하는 거지. 끝까지 자기를 감추지 못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저 때 뭐예요? 청소년들이 이제는 막 자기 개성이나 기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냐면 저녁마다 오토바이 가지고 막 빠라바라 이런 거 하고 다니죠. 빠라바라. 거기에 불빛이 붙여놔요. 불빛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불빛을 붙여요, 안 붙여요? 그래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죠? 빠라바라